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오늘 주제는 만세력 보는 법, 만세력으로 자기 사주의 생년월일시를 찾는 법을 이제 앞으로 몇 강의를 쭉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의 앱에 어디 만세력, 어디 만세력, 어디 만세력이 다 이제 있어가지고 숫자로 이름 적고 음력, 양력 적고 매달, 며칠, 몇 시 딱 적으면 앱에 사주팔자 8글자가 딱 떠서 밑에 대운도 깔리고 세운도 볼 수 있게끔 한눈에 이렇게 탁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이 핸드폰 시절이 없었던 시절에는 책 달력이 있어요. 저는 사용하는 책이 이제 가불당에서 나온 이제 김상현 교수님께서 만든 이 컴퓨터 만세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는 옛날에 80년대서부터 이 책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뭐 교과서만한 크기도 있고 뭐 조금 더 큰 크기도 있고 눈 나쁜 사람은 큰 거 보는 건데 옛날에는 정말 손바닥만한 것도 있었어요. 포켓용이라고. 그런데 그 책을 일종의 달력책이에요. 나중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뭐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달력이에요. 매달 며칠은 무슨 날이다 이러고 이제 달력책인데 이 달력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생년월일실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철학관에 오면은 이제 손님들이 1960년 정월 초하루다, 1일이다, 뭐 미시생이다, 또는 뭐 오후 2시다. 이렇게 이제 철학관에 오면 이렇게 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책들을 찾아가지고 년에는 무슨 년이다, 경자년이다. 그 다음에 뭐 월은 경인월이다. 맞나? 그 사람이 경자년이 맞나? 60년은 경자년인데 무인월입니까? 61년이야? 어쨌든 자 60년에 정월 초하루를 찾으면 56년으로 합시다. 그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 병신년에 응? 병신합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정월 초하루다 그러면 경인월이다. 그 다음 기유일이다. 시는 신미시다. 이런 식으로 손님이 이제 자기의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해주면 철학관에서는 이 책을 보고 몇 년생,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러고 8글자를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인생을, 운명을 감정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다 할 줄 아세요. 근데 요즘 편해졌죠, 앱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앱으로만 딱 이거 찾을 줄 아시는 분들은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지? 이 다음 날, 한 달 뒤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이게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찾는 건데, 단답형으로. 근데 원리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보시라고 한번 쫙 제가 해드릴 거예요. 다른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잘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원리 중심으로 공부 한번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이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주팔자 가지수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사주팔자 가지수가. 여기에서 몇 개가 올 수 있느냐 하면 60가지. 갑자년, 을축년, 병인월, 정묘년, 무슨 년 60년이 오고요. 여기에 60개월 중에 12달, 월은 12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12달,
이제 또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은 또다시 60개가 또 들어올 수 있고요. 신은 또 12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 신은 1970년대 때서부터 이제 좀 자시를 나누는 이제 논쟁이 붙어가지고 13개로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또 대운 때문에 구별을 하고요. 굳이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대운수를 또 10을 집어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60년마다 자기 생일이 꼭 오지 않거든요. 평균 2번에 한 번, 60년에 2번에 한 번, 120년이죠. 평균 120년 만에 자기 생일이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면 월이 30일밖에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하면은 개수가 꽤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에는 10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가지수가 좀 많다 보니까는 일일이 다 계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사주팔자 가지수가 좀 꽤 많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년은 우리가 1년일 거예요. 이건 한 달일 거고 이건 하루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건 2시간씩일 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년부터 한번 봐요. 년은 병신년이라고 하는 이 년은 언제 시작을 병신년부터 해서 언제까지가 병신년이냐. 지금 오늘이 2월 3일이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날이 2021년 신축년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럼 언제서부터 병신년이 시작돼서 언제까지가 병신년이고 언제 지나면서부터는 그 다음 해 정유년이 될 거냐 이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숭이띠란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원숭이 해는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원숭이 해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이때 기준이 이 자축인묘진사음이 신유술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양력으로 1월 1일부터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문은 천문학이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우리 동양시각은 이 글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 양력 그레고리력을 시작한다거나 달에 기준한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잡고 한 해의 끝을 마무리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한 해의 시작도 알아보고요. 나중에 월도 알아보고 일도 알아보고 시도 알아볼 텐데 자, 먼저 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제 강의를 들을 정도면 어느 정도 기초는 그래도 조금 자축이면 공부해 보신 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 듣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갑자울축 60갑자라도 조금 들어본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을 텐데 자, 이때 1년의 시작은 한 해의 시작은 우리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총 몇 가지가 될까요?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쓰는 게. 자, 먼저 구정 1월 1일이 있을 거고요. 양력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내 생일, 양력 생일이 있을 거고요. 한 살 더 먹는다. 내 생일 지나서 한 살 더 먹는다도 있을 거고요. 음력으로 내 생일 하나 더 먹는다도 있을 거고요. 만으로 한 살 더 먹는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지 때 팥죽 써먹으면서 한 살 먹는다도 있고 입춘 때 입춘대길 건양 다경 써가면서 또 1년 먹는다라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천문학과 관련돼서 이제 쓰는 게 동지 때서부터 새해가 시작되자 언제까지 그 다음 동짓날까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입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봐서 입춘 때까지 그 다음 해 입춘 때까지를 하자는
이론이 제일 강한데 먼저 사주팔자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해요. 자, 동지는 왜 그런 논리를 가지게 됐고 사주팔자에서 이야기하는 입추는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지는 언제가 동짓날이 있죠? 동지가 언제 날이죠? 대략 12월 20 양력입니다. 22일이나 23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20일이나 23일이에요. 그 다음 입추는 대략 양력으로 2월 3일서부터 5일 사이에 주로 있고요. 주로 2월 4일이 많죠. 그 다음 해에 이제 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제 입춘이 지나가서 요때가 이제 1년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를 외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외워요? 우리 습관이 어릴 때부터 배운 습관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외우지 오미 신유술의 자축인묘 이렇게 안 외우고요. 유술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이런 식으로 왜 안 외우죠? 항상 앞에 뭐가 나왔어요? 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자가 이제 스타트로 우리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서 이 자 때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1년이라고 본다는 의미가 요 이야기예요. 동지. 요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 동지 기년설이라 그래요. 동지 때서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 해서 동지 기년설. 나중에 입춘 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입춘 기년설 해가 그때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논리를 쓰는데 자, 자월에 뭐가 있어요? 자월 대략 한 20 요 사이에 딱 중간에 12월 23일, 24일 요 뭐 22일쯤에 동지가 있어요. 요게 동지예요. 요걸로 바꿀게요. 요게 동지예요. 그러면 여기 자월에 12월 23일까지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둡니까? 요때가 태양의 길이가 제일 짧아서 점점점 태양의 길이가 줄다가 동짓날을 기점으로 태양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하지 때 여기에 하지가 있거든요. 6월 말에 하지가 있어요. 그럼 하지 때까지 태양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점점 다시 동지 때까지 태양이 짧아졌다가 또 다시 올라갈 때 요때서부터 양의 길이가 길어진다. 양의 크기가 시작된다. 이때는 양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다. 그래서 요 동지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일량지처라 그래요. 일량시생지처죠. 일량이 비로소 태어나는 곳이다 해가지고 일량시생지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점점 길어져서 요까지. 그럼 이 길이를 전부 다 점점 따뜻해진다를 전체적으로 이제 따뜻해지려고 한다. 점점점 시원해지려고 한다. 가을 겨울로 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자일부터 동지부터 동지까지를 동지기년설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뭐 해요? 한 살 먹으면서 팥죽 써먹죠. 이때 한 살 먹으면서 팥죽을 써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주에서는 동지기년설을 해석하지 않고요. 입춘기년설을 기준으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2월 23일 날 태양이 이때부터 길어지기 시작했지만 지구는 지금 그때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태양이 바로 길어졌다고 해서 바로 따뜻해지냐고. 아니죠. 아직까지 12월 달 춥고요. 1월 달 춥고요. 2월 달쯤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따뜻해질 때가 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어디에 또는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땅이 어느 정도 조금 따뜻한 기운이 비칠 때 그때서부터 만물이 이제 드디어 태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지? 하니까는 옛날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관측을 쫙 하니까 아, 만물이 비로소 태어나기 시작하는 그 징조가 있는 것을 언제 때서부터 봤다? 입춘 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언제서부터 반응을 해요? 이제 천지의 기운에 인간들이 입춘 때서부터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 사주팔자에서는 이 인간도 땅의 기운을 주로 받고 있으니까 언제서부터 그쵸? 언제가 입춘이냐면 요 금이요. 1월에서 2월 이게 꼭 정확하지는 않아요. 2월, 12월 5일 그다음 뭐 조금씩 오차가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건 이거의 기준인데 밑에는 양력이나 음력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차이가 나지만 제가 대충 써놓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축월이라는 데서 인월로 넘어갈 때 여기가 입춘이에요. 또 석 달 지나서 여기가 입하. 또 석 달 지나서 입추. 또 석 달 지나서 입동. 여기가 이제 축월이 있고 다시 입춘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땅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땅의 기운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의 기운이 따뜻해져서 그 다음 여기서부터 땅의 기운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때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서 이때 피크를 올렸다가 이때 다시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는 입춘날에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그 다음 년에 입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를 띠로 정해 주는 거예요. 띠로. 입춘을 띠로. 여러분들의 띠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입춘 전이냐 후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번 시간은 그냥 입춘을 가지고 띠가 전년도 띠냐 후년도 띠냐가 갈라지는구나. 새해의 시작은 입춘부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만세력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